네, 강프로입니다. 저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장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28일 마감일이죠. 지난주기도 하고 작년이기도 한데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정확히 22평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에코프로 BM이 조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비싸다 싸다 뭐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지금도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수급의 뭐 긍정적인 요인들, 뭐 기관이 사네 외국인이 사네 뭐 누가 사든 간에 수급이 들어오죠. 물론 하락할 때는 수급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도 수급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는 뭐 실적 기준에서 뭐 주가가 싸다 비싸다로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평가치가 있다. 그 시장의 평가치 기준을 잡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은 에코프로 BM이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근데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아래는 뭘 봐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까? 즉,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이게 상승만일까요? 하락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까? 그건 꼭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꼭지가 얼마예요? 58만 4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58만 4천 원이 7월 달 당시에 고평가 구간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저평가 구간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58만 원은 시장의 평가치가 오버슈팅이 됐을지언정 시장에서 인정해줬었던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관계에 의한 뭐 매수가 몰렸든 어쨌든 시장에서 인정해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44조예요. 44조. 삼성 SDI발로 들어온. 그러면 셀업체들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죠. 물론 앞으로 차량이 뭐 나가는 뭐 총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면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우리는 여기서 셀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에 깔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쵸?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렇게 세 개죠. 한국에서는. 자, 근데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를 내재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이 주력으로, 물론 지금도 내연기관이 주력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생산도 하고 있죠. 근데 이때는 엔진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배터리 플러스 모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터는 어디서 만들어요?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뭐 차체 밸런스나 그런 부분에 맞춰가면서, 그리고 완성차 플랫폼에 맞춰서 셀업체들이 규격에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배터리 플러스 모터 중에서 배터리를 내재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될 건데, 이러면 이럴수록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쇼티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서 가격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기준치를 에코프로 BM이 시장 평가치로 잡았을 때 정확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물론 이런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저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통만 먹더라도 이런 거죠. 내가 이 구간에서 22평 기준에서 매수를 잡지 않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10% 정도의 안전 마진을 확보해 놓고 내가 보유해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에코프로 BM, 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하면서 에코프로 BM을 보라는 거예요. 왜? 에코프로 BM 쪽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다 들어가니까 에코프로가 미치지 않고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든 전구체를 다른 쪽으로 납품하진 않겠죠. 그렇죠. 에코프로 BM만 하더라도 지금 양극재 생산 규모가 어디까지 늘어납니까? 23년도에 17만 톤 규모였던 게 71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4배 정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전구체에 대한 생산 규모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지금 뭐 3분기 적자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 시가총액이 뭐 10조다, 뭐 13조다, 15조다 의미가 있나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았을 때 내가 최단 기간 동안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가격 그리고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속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꼭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제 24년이 밝았기 때문에 연초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1월 달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우선 소통방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월 이벤트로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종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받는 건 어렵고 500분 정도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점 2가지.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2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는 모두 신고가 종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트를 내가 잘 보고 내가 뭐 시장에서 뭐 완벽한 뭐 밸류에이션 계산법을 알고 있다. 다 쓰레기입니다. 다 헛소리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가격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주식시장의 이해도, 즉 신고가 구간에 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 이해를 하는 분만이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좋아요. 좋은 종목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신고가 종목인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을 소통방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하게 1월 2일, 그렇죠? 오늘은 10시 개장이기 때문에 9시 46분에 진행을 해도 뭐가 된다?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YIK, 자, 오늘 9.7% 마감이 됐고요. 종가 기준에서 3% 정도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1월 2일 시장가 매수 YIK, 그쵸? 오전 9시 46분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냥 시가에 체크를 시키라는 소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가에 그냥 사라. 왜? 신고가 돌파 구간이 나왔으니까. 자, 흔들릴 수 있다. 근데 흔들리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를 잘 해놨다면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루에 3%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근데 항상 3% 4% 이런 수익만 있느냐? 그쵸? 모든 종목을 막 30% 먹고 40% 먹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스윙급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쵸? 모두 신고가 종목에서 시장 주도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에서 10%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뭐 3에서 뭐 많으면 한 50% 정도까지도 충분히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이런 경우에 그래요. 자, 12월 28일 지난 목요일이죠. 12월 28일 시장가 매수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오전 8시 52분 그렇죠. 정확히 진행된 내용이 있고 당연히 시장가로 시가에 때려 사라. 그냥 딱 그 이야기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정확히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하락폭을 키웠긴 했지만 의미 없죠. 어차피 수익인데 왜? 이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돌파 구간 재료가 나오기 전 가격이 먼저 빠르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12월 22일 날 진행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그렇죠?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 바이오. 자, 여기서 테크윙을 보잖아요. 테크윙을 보면 어때요? 올라가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드린 YIK 같은 종목이죠. 모든 종목이 30% 50%씩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시세를 준비해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를 다시 보잖아요. 정확히 이런 움직임입니다. 자, 보세요. 12월 22일 금요일 49,700원인데 오늘 종가 얼마예요? 64,800원. 그리고 여기 12월 27일 얼마예요? 종가? 61,000원. 그랬을 때 시가에 2번 산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매매를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했고 12월 22일 레고캠 바이오 시장가에 때려 사라. 장 시작 전 8시 54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를 했을 때는 시장을 쫓아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장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다 그래서 예상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시세를 확인하고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다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22일 그쵸? 딱 진행된 그 상황을 보면요. 22일 6% 상승, 그 다음 26일 10% 상승, 그리고 그 다음 6% 상승, 그리고 목요일까지 6% 상승. 그쵸? 딱 4거래일, 한 일주일 정도 보유를 했을 때 3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매매다. 왜 올라갈까요? 얀센의 기술 수출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2.2조짜리. 그쵸?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기사가 나온 게 26일입니다. 근데 매수한 건 이때다. 뭐예요? 여기가 신고가 돌파 구간. 정확하게 진행이 됐죠. 자, 그 위에 테크윈 같은 경우에 보셨고, 시노펙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노펙스. 자, 오늘까지도 5% 강세다. 21일이면 언제예요?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냥. 여기 보세요. 22일 그쵸? 금요일이에요. 정확하게 5,200원. 지금 얼마입니까? 8,000원, 7,970원에 끝났습니다. 매도할 이유 없어요. 전혀 없죠.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고가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작점은 신고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노펙스 8시 53분 12월 22일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5,000원. 그리고 쭉 올려서 보잖아요. 신고가 구간에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걸, 그렇죠? 아까 전에 그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20일 시노펙스 8시 51분 계속 중복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면 100% 터집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수익 모델이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익 모델을 갖춰 놓으려면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 즉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도주를 내가 꾸준히 이어갔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23년도에 정말 강세 종목들이,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못했지만 강세 종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시세가 발현되기 시작했고, 내가 그런 강세 종목들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신고가 매매를 배우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요. 그쵸? 신고가 검색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까? 여기 나오는 뭐 시노펙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다 이 검색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쵸? 여기서 다 나온 거고, 요 내용을 토대로 내가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쵸? 요 부분까지 함께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 BM이다.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머티보다 더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격대 체크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매수 구간에 있다. 왜?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즉, 안 떨어지는 주식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안 떨어지는 주식이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갈 수 있어요. 왜? 미래 가치를 다 반영한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흔히 얘기하는 굴뚝주가 되는 건데, 2차전지 쪽은 어쩔 수 없이 성장에 대한 그 구조를 다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공매도들이 난리친다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시고요. 공매도들도 나중에는, 그렇죠, 방향을 전환되는 즉시 매수 대기 자금이 되기 때문에 환매수가 들어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할 겁니다. 걔네들은 손절을 하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공매도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대를 철저하게 잡자. 그리고 그 가격대를 잡는 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리고 보유 전략을 철저히 가져가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정도 떠들어야 되고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년도에 정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한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시세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